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 4쌍 중에서 한 쌍은 종부세 단독명의 납부하는 걸로 신청을 했다고 합니다. 올해부터 바뀐 종부세 제도인데요. 부부 공동명의고 1주택자이신 분들만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이신 분들은 각각 6억씩 최종 12억 공제되는 방법으로 갈 수도 있고, 이번에 특례 신청을 할 수가 있어서 공동명의 1주택자인 경우에 1주택자 단독명의인 것처럼 해서 신청을 할 수도 있습니다. 왜 그렇게 되냐면 1주택 단독명의는 12억까지는 아니고 11억까지, 공시가 11억까지는 종부세가 비과세가 되는데 추가 세액공제가 있어요. 그래서 고령자, 장기 보유인 경우에 추가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어서 경우에 따라서는 공동명의보다는 이게 더 유리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런데 그렇게 판단하신 분이 대략 4쌍 중에 한 쌍, 한 25%인 것 같습니다. 자, 관련해가지고 종부세, 어떤 공동명의, 단독명의 신청, 그리고 주임서 관련된 내용까지 간단하게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기사 출처를 먼저 밝히고요. 한국경제입니다. 2021년 10월 5일자 따끈따끈한 기사입니다. 기자님 성함이 연합뉴스에 있고 거기에 있는 거는 이제 한경에서 조금 더 한 거네요. 광고 없애고 보겠습니다. 예, 그림이 좀 잘 나와 있어서 제가 이 한국경제에 있는 걸 좀 했는데 소스는 이제 연합뉴스입니다.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연합뉴스에서 이렇게 먼저 하고 거기서 이제 좀 각 언론사별로 이렇게 더하는 걸로 제가 알고 있어요. 자, 부부 공동명의와 단독명의 종부세를 한번 비교해 보자. 크게 세 가지 케이스가 있는데 60세 미만이고 공시가가 14억이다. 와, 이제 시가 한 20억 정도 되는 집입니다. 이 정도의 이제 주택을 5년 미만 보유했다. 그러면은 특별히 뭐 이렇게 장기 보유 그리고 고령자 세액 공제가 들어가는 게 없습니다. 그래서 이 경우에는 부부 공동명의가 당연히 더 유리하겠죠. 왜 그러냐면 각각 6억씩이니까 공시가 14억인데 12억까지를 아예 빼버리는 거잖아요. 그럼 초과되는 2억에 대해서만 종부세를 낸다는 겁니다. 그래서 65만 원 정도가 나오고, 단독 명의로 하면은 이번에 원래 6억에서 9억, 이제 3억이었었는데 3억 더 추가해가지고 9억까지인데 이번에 좀 더 올려줬죠. 하고 11억까지. 가지고 이제 11억까지 빼니까 초과되는 금액 3억에 대해서 종부세 내면 된다. 그러면은 123만 원 정도가 되는 거겠죠. 그래서 이런 경우라면은 공동명의가 유리하다. 자, 그런데 두 번째 케이스를 보면 남편은 58세고요. 아내분은 60세입니다. 그러니까 이쪽이 이제 해당이 될 수 있겠죠. 그리고 이제 공시가가 16억이에요. 그러니까 시세는 한 20억이 넘겠죠. 자, 이 경우에는 부부 공동명의 하니까 16억에서 이제 12억까지는 각각 6억씩 빼니까 12억까지는 종부세에 빠져서 이렇게 초과되는 게 나오고, 혹시 몰라서 제가 좀 설명을 좀 드릴게요. 대부분 종부세 아실 텐데 이게 좀 여러분들 표정 좀 보니까 약간 좀 어려워하시는 것 같아요. 자, 표정이 어떻게 보이냐고요? 저는 다 보이죠, 여러분들 표정이. 자, 1주택 같은 경우에 종부세를 좀 볼까요? 이게 단독 명의가 있고 공동 명의가 있는데 해당 주택에 이제 공시가격이 있습니다. 공시가격에서 11억을 빼줘요. 그러니까 원래는 9억까지만 빼주는데 이번에 2억이 더 추가가 된 거예요. 그리고 여기에 이제 공정시작 가입 비율 올해는 95%입니다. 그리고 세율을 이렇게 곱해주는 거죠. 종부세 세율. 그런데 여기서 뭘 빼주냐면은 고령자 그리고 장기 보유 세액 공제를 해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이제 좀 더 추가로 들어가서 세금이 좀 줄어들 수 있다라는 건데, 공동명의 같은 경우는 제가 이제 부부 공동명의로 하겠습니다. 편의상. 자, 그러면 명의자별로 가요. 명의자별로. 보유세는. 그러니까 남편 가는 거고요. 아내 가는 겁니다. 단독 명의가 아니기 때문에 여기는 원칙인 6억까지만 빼줘요. 그리고 비율을 곱해주고 이렇게 하고 여기에 뭐 추가되는 뭐 이런 거 없어요. 없어요. 아내도 마찬가지예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때 6억하고 6억을 더하니까 토탈 12억까지 빼주는 거죠. 요거는 11억이고. 됐죠? 한 번 더 복습해봤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빼는 거기 때문에 안에 이제 단독 명의 같은 경우에는 11억까지를 빼고
여기에 이제 아내가 60세니까 고령자 연령공제 20% 그리고 10년 보유했으니까 보유기간 공제 40% 적용해가지고 추가 세액공제를 받으니까 99만 원으로 줄어버렸다는 거예요. 99만 원 줄어버렸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 고령자하고 장기 보유 세액공제를 받았기 때문에 이때는 단독 명의가 유리했다는 거죠. 그런데 공동 명의를 해보니까 남편은 6억 초과분, 우리 아까 사례에서는 공시가가 얼마였습니까? 16억이잖아요. 16억. 그러니까 특별한 말 없으면 5대5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예를 들어서 5대5니까 16억에 5대5면은 8억이겠죠. 그러면 요거 두 개 빼면은 초과되는 게 2억이잖아요. 그래서 2억에 대해서 남편 거 얼마 나오고 아내 거 얼마 나오고 이거 두 개 합치니까 137만 원 정도가 나왔다는 겁니다. 사례가. 이거 이해되시죠? 그렇게 해가지고 비교해 봤더니 단독 명의로 특례 신청을 하는 게 더 좋더라. 그래서 이분들은 공동 명의인데 단독 명의로 특례 신청을 했다. 그래서 이런 비율이 지금 4쌍 중에서 한 쌍이라는 거예요. 자, 그리고 또 세 번째 케이스 볼게요. 65세 남편, 63세 아내. 딱 보자마자 남편이 나이가 더 많으니까 연령이 더 많으니까 고령자 공제를 남편 명의로 해야 되겠구나. 딱 이제 느낌이 오시죠. 그리고 공시가 20억이고요. 아까 여기 16억보다 더 높네요. 그리고 15년 보유했다. 15년 보유. 그러니까 이제 딱 보자마자 10년 보유 기간이고 장기 공제도 받을 수 있겠구나 해서 이거는 보나마나 부부 공동 명의 하는 거보다는 남편 단독 명의 했을 때 무려 한 200만 원 정도 더 세이브가 되네요. 크죠. 큰 돈이죠. 그래서 이렇게 이제 비교를 해가지고 했다. 이걸 이제 보니까 연합뉴스에서 이렇게 자료를 만들어 주셨고, 그 부동산 세금 계산 서비스 셀레몬이라고 있어요. 저도 요거 쓰고 있는데, 뭐 한번 필요하신 분들은 유료거든요. 뭐 괜찮은 것 같아요. 뭐 저 어떤 관계 없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게 좀 부담되시는 분들은 홈택스에서 하면 된다고 제가 설명드렸었죠. 여러분 홈택스 어떻게 하는지 기억나요? 대답을 해주세요. 여기 보시면은 홈택스로 들어가셔서 여기 이제 세금 모의 계산이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종부세 간이 계산 2021년 간이 계산이 있고요. 뭐 이런 건 닫아버리고, 그리고 주택 계산하기 이렇게 있습니다. 한번 해볼까요? 여기 보시면은 공시가 16억이네요. 그쵸? 맨 밑에 걸로 하죠. 공시가 20억. 20억으로 합시다. 20억. 오케이. 조정대상 지역은 조정대상 지역이라고 하고 이제 등록을 하는 겁니다. 그럼 이게 하나가 됐죠? 그리고 나서 공동명의로 해주시는 게 좋아요. 왜냐하면 공동명의를 해야지 전체 비교해서 나오거든요. 그래서 부부 공동명의, 공동명의로 하고 본인 50%, 배우자 50% 하고요. 아까 나이가 연세가 남편이 65세, 아내가 63세지 않습니까? 그럼 65세니까 65세면은 얼마로 해야 되죠? 1960에서 55 정도 되겠네요. 55 정도. 오늘 날짜를 보면은 65세 딱 나온다. 그죠? 그리고 아까 취득이 보유기간이 얼마였죠? 15년. 15년이니까 지금부터 15년이면은 2005년 정도 될까요? 그렇지. 그리고 이제 1주택자 특례할 때 납세 의무자를 아까 남편이 조금 더 이렇게 나이가 많았잖아요. 그래서 남편으로 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간이세액을 계산해보자. 자, 그러면은 이렇게 나옵니다. 이렇게 나오죠. 합계해보니까 본인, 이게 공동명의고요. 이쪽이 단독명의 특례 신청하는 거. 그러면 특례 신청하는 거 보니까 124만 원이 나왔고, 공동명의 하면은 남편 163만 원, 아내 163만 원 합치니까 327만 원. 아까 계산하고 맞을까요? 틀릴까요? 두 개 더하면 327만 원, 328만 원. 각각 따로 하면 125만 원. 이거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홈택스가 여러분들 굉장히 잘 돼 있어요. 그래서 홈택스 이 모의계산 통화하는 거 해가지고 제가 좀 전에 어떻게 하는지 보여드렸잖아요. 그래서 1주택자 공동명의이신 분들은 뭐 굳이 이렇게 비싼 돈 내가면서 뭐 필요하시면 하셔야 되겠지만, 그거보다는 홈택스에서 이렇게 공동명의 요렇게 해서 비교하시면은 한 방에 나옵니다.
그래서 이렇게 나온다는 거 말씀드리고, 요 홈택스에 있는 거는 우리 명사초청에 나오셨던 안준혁 세무사님께서 한번 알려주셔가지고 저도 아주 잘 쓰고 있고요. 다음 주에 안준혁 세무사님 모셔가지고 명사초청 특강 하니까 멤버십 가입하시면 보실 수가 있습니다. 제가 댓글로도 남겨드리겠습니다. 자, 어쨌든 제가 오늘 이 기사를 가져온 이유는 여기에 대한 설명은 제가 몇 번 많이 했어요. 근데 이걸 제가 또 하려고 한 게 아니고, 실제 이제 데이터를 보니까 공동명의로 1주택을 보유한 부부 4쌍 중에서 요 한 쌍 25% 정도가 이제 단독명의 방식으로 해가지고 하겠다는 거죠. 그러면은 생각을 해봅시다. 어떤 경우가 단독명의가 더 유리해요? 연세가 좀 높으시고 오래 보유하실수록 내가 종부세를 단독명의 특례 신청을 해가지고 추가세 공제 받는 게 유리한 거죠. 자, 그러면 나이가 많고 특히 나이보다도 보유 기간이 높은 사람, 이 두 가지 요건이 전부 다 만족한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실수요자 아니에요? 자, 우리가 이제 AND 조건이라고 해서 AND 조건, 이거는 동시 충족이거든요. 우리 사례를 보니까 고령자이면서 동시에 AND죠. 장기 보유. 이건 무슨 말입니까? 오래 가지고 있는데 고령자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예를 들어서 내가 한 40대 매수를 했다, 주택을. 그리고 나서 뭐 10년, 20년 이상 오래 보유해야지 장기 보유가 해당되잖아요. 이게 최소 10년이니까. 그러니까 딱 나오잖아요. 한 40대나 50대, 40대 중반이나 50대 초반에 집을 사서 고령자까지 받으려면 이게 60이 돼야 되니까. 그럼 이거는 뭐라고 한마디로 정의할 수 있어요? 실거주자잖아요. 실거주자. 맞죠? 이게 실거주자인 분들한테 뭔가 이렇게 좀 해줘야 되기 때문에 이런 혜택을 준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저 안타까운 게 뭐냐면은 이런 실거주 1주택이신 분들조차도 이제 종부세가 계속해서 오른다는 거죠. 왜냐하면 공시가가 계속 오르니까. 그래서 참 이게 연세가 좀 있으시고 오래 갖고 계시면은 단독명의 특례 신청하면 세금을 좀 줄어들긴 줄어드는데, 또 한편으로는 뭐예요? 58세, 60세, 65세, 63세 보통 은퇴하실 나이시잖아요. 은퇴할 시점이 보통 지난 나이잖아요. 근데 그분들이 이렇게 매년 100만 원 넘게 내는 게 참 좀 그래요. 예. 왜냐하면 이분들은 그 해당 집에서 그냥 잘 살고 자녀들 어떻게든 키워주고 이제 또 이걸 가지고 나중에 자녀 뭐 결혼 아니면 사업자금 이런 걸로 활용하실 거예요. 그런데 이제 정말 마지막 남아있는 그거거든요. 쉽게 팔지도 못한다는 거죠. 그런데 이제 뭐 이런 것도 없는 거에 비해서는 그래도 있는 게 훨씬 좋긴 한데, 또 이런 걸 갖고 계셔도 이게 또 쉽게 팔 수 있는 그런 것도 아니에요. 저는 개인적으로 이런 분들한테 해드리고 싶은 게 말씀이 뭐냐면, 아무리 나중에 자녀가 결혼하고 사업하고 자금이 있다 하더라도 마지막 갖고 있는 이 집안채는 어지간하면 팔지 마시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이거 파는 순간 뭐라 해야 되죠? 거위 위에 그 배를 딱 가르는 거예요, 이게. 어떻게 하든지 저 집에서 차라리 담보대출을 일으키시거나 저 집을 담보 담아서 다른 방법을 해가지고 좀 돈을 융통하시고 그걸 갚으시는 게 낫지, 이걸 내가 없애버리는 순간 좀 마지막 버틸 수 있는 버팀목이 약간 사라지는 그렇게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좀 말씀드리고 싶어서 제가 이 기사를 가져왔고요. 제가 조금 전에 설명드렸던 계산하는 방식이죠. 홈택스 모의 계산. 그래서 홈택스에서 굉장히 좋은 자료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세금 모의 계산 그거 통하셔서 나는 1주택 공동명의인데 계속 공동명의인 상태로 종부세 낼 거냐, 아니면은 내가 단독으로 좀 신청해가지고 할 거냐, 그 비교 꼭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여기 지금 유료 사이트에서 한 거랑 홈택스 똑같잖아요. 굉장히 잘 돼 있어요. 자, 그래서 간단하게만 좀 보죠. 5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추경호 의원이 국세청에서 받은, 그러니까 국세청에서 받은 자료로 지금 하는 겁니다. 종부세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 과세특례 신청 현황을 보니까 과세특례 신청이 15,137건. 그래서 부부 모두에게 안내문을 보냈으니까 대상 부부가 64,000여 쌍인데 이 중에 15,137건이니까 25%, 4분의 1.
요 정도 되는 거죠. 공동명의로 1주택을 보유한 부부 4쌍 중 한 쌍이 단독명의 방식으로 종부세를 내기 위해서 과세특례를 신청했다. 오케이. 그리고 주택분 종부세는 우리 아까 제가 설명드린 것처럼 계산 방식 제가 다 보여드렸죠. 단독명의, 공동명의. 자, 그래서 이렇게 좀 했고요. 그래서 이걸 딱 보자마자 저는 그냥 다른 게 보이지 않았어요. 그냥 이 실거주자이신 분들도 이제 세부담이 늘어나서 좀 안타까웠고, 이제 제가 좀 추가로 말씀드리고 싶은 게 뭐냐면은, 주택임대사업자, 등록임대주택이 있으신 분들, 그분들 제가 좀 설명드릴 건데, 저도 이게 좀 헷갈려가지고, 우리 명사초청 나오셨던 최영규 세무사님한테도 막 물어보고 했었어요. 내가 이제 가지고 있는 집이 예를 들어서 A다, B다, C다, D다 이렇게 있다 하죠. 이거는 이제 거주주택이고, 여기는 이제 등록임대, 그리고 만약 C, D도 등록임대입니다. 자, 그러면은 이 등록임대주택이 세법상 요건을 갖추느냐 안 갖추느냐가 굉장히 중요한데, 요 세법상 요건이 여러 가지가 있어요. 이게 진짜 중요하거든요. 예를 들어서 우리 들으신 분들은 다 아시겠지만, 지자체하고 세무서 양쪽 두 군데 등록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2018년 4월 1일 이후에는 장기로 등록을 하셔야 됩니다. 과거 준공공. 그리고 제일 중요한 게 임대 개시 당시 기준 시가가 6억이 넘으면 안 돼요. 수도권 외에는 3억이고요. 그리고 19년 2월 이후에 계약분에 대해서는 무조건 5% 지키셔야 됩니다. 이게 제가 조금 이따 설명드릴 두 번째 기사하고도 연관되기 때문에 좀 설명을 드렸는데, 자, 어쨌든 이런 것들을 모두 다 요건을 갖추면은 이거를 이제 세법상 장기 임대주택이라고 해요. 장기 임대주택. 저는 민간 단기로 등록했는데요. 민간 단기는 지자체에서 쓰는 말이고, 세법에서 쓰는 말은 장기 임대주택이에요. 그래서 민간 단기이면서 세법상 장기 임대주택 요건 갖추면은 종부세 합산 배제가 되는 거죠. 자, 이렇게 해서 종부세가 합산 배제가 된다. 쉽게 말해서 이제 세제 혜택이 가능하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종부세 하나만 놓고 보면 이때 남아있는 주택수가 몇 개입니까? 종부세 하나만 놓고 보면 한 채죠. 한 채죠, 한 채. 이제 또 제가 이렇게 한 채라고 해서 했다고 또 양도세까지 같이면 절대 안 돼요. 나 써놔야지. 하도 여러분들이 막 오해하시니까. 양도세는 아니고 이제 종부세 기준으로 한 채라는 거죠. 종부세 기준으로. 자, 그러면 내가 이렇게 전체가 4주택인데 이 중에 얘를 빼고 얘 뺐으니까 하나 남았으니까 종부세에 있어서, 종부세에 있어서 이거 나 특례 신청할 수 있는 거냐? 할 수 있어요. 할 수 있는데 요건이 뭐냐면 여기에서 거주를 하셔야 된다. 거주. 이렇게 해야지 특례가 가능하고요. 만약에 임대를 주고 있다. 그럼 이때는 특례 신청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사실은 제 거 케이스가 이런 모양이거든요. 저는 좀 많이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하고 종부세 합산 배제 다 해서 세제 혜택 받고 있고 남은 게 하나인데 궁금했거든요. 그런데 이제 그 최영규 세무사님하고 좀 이야기해가지고 맞다, 거주였었죠. 저도 좀 옛날에 본 기억이 나가지고, 그리고 역시 제 예상대로 연락 안 오더라고요. 뭐 특례 신청해라. 당연히 안 오죠. 근데 뭐 저는 어차피 오더라도 뭐 그렇게 제가 막 오래 보유한 건 아니고 나이가 그렇게 많은 건 아니라서 여기 있는 것처럼 그냥 공동명의로 하면은 저는 더 적게 나와서 그냥 공동명의가 이미 돼 있기 때문에 그냥 그대로 놔뒀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 하나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아서 설명드리고, 자, 또 하나가 뭐냐면 여러분들이 이렇게 등록임대주택을 이렇게 갖고 계시잖아요.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이제 내가 올해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있고, 세제 혜택을 못 받으면 그 합산 배제되어 있는 걸 또 제외해달라고 신청을 해야 되는데, 그 날짜 기준이 우리 보유세는요, 항상 언제입니까? 보유세 과세 기준일 6월 1일입니다. 6월 1일. 6월 1일. 그렇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내가 6월 1일은 등록이 돼 있었는데 뭐 8월 달에 말소가 됐다. 그럼 어떻게 되는 거냐? 그럼 올해는 내가
6월 1일 기준으로 등록돼 있으니까 혜택 받을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 혜택 받으시면 되고, 그 다음 연도에는 말소가 돼서 혜택을 못 받으니까 그때 이제 배제돼 있는 거를 제외해달라, 세금 내야 된다, 이렇게 하시면은 됩니다. 그래서 이제 저도 이제 말소가 이제 순차적으로 돌아오니까 이제 뭐 또 낼 거 내야죠. 그래서 낼 거 내고 종부세는 이제 뭐 나올 건데, 그 종부세를 이제 피할 수 있는 방법이 있긴 있어요. 그거는 이제 좀 설명이 좀 복잡하고 별도 다른 주제이기 때문에 제가 다음에 한번 설명 드려보도록 하고요. 여기 우리 배지 갖고 계시는 그 멤버분들은 제가 몇 월 달에 설명드렸었죠? 8월인가요? 그 멤버십 특강에서 제가 한번 설명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고액 연봉자, 근로소득을 많이 받고 계신 분들은 좀 뭔가 혜택을 볼 수가 있는, 아니 좀 혜택이라기보다는 절세할 수 있는 방안이 있긴 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은 이제 나중에 한번 기회되면 설명드려보도록 하죠. 네. 자, 어쨌든 부부 공동명의 4쌍 중에서 한 쌍, 대략 한 25% 정도는 단독 명의로 특례 신청을 했다. 자, 이걸 보면은 특히 이제 점점 앞으로 더 늘어나겠죠. 나이는 한 살 한 살 더 드실 거고, 그에 따라서 보유 기간은 늘어나니까. 그럼 결국에는 특례 신청이 오히려 유리해지는 경우가 나올 텐데, 안타까운 게 그런 사람들은 특히 다 아까 보신 것처럼 대부분 다 실거주자이시라는 분들인 거죠. 물론 부부 공동명의 주분들도 마찬가지고. 근데 중요한 거는 계속해서 세금이 올라간다. 그래서 아니 왜 세금이 계속 올라가죠? 집값이 그대로인데. 공시가격 현실화 때문에 그렇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마지막으로 이거 하나만 더 설명드리도록 할게요. 이 공시가격 오르는 게 굉장히 무서워요. 그리고 이 공시가격이 오르면 관련된 항목이 어디서 기사에 보니까 60몇 가지가 있다고 하는데, 뭐 건보료뿐만 아니라 이게 이제 2020년 11월 달에 국토부에서 발표를 했었죠. 무슨 말이냐면 9억 이하짜리, 그리고 9억에서 15억짜리, 그리고 15억 넘는 집 해가지고 예를 들어서 뭐 공동주택이라고 하면은 이 15억 집 얘부터 때려잡는 겁니다. 얘가 27년도인가요? 요때 이제 90%로 맞춰버린다고 했고요. 25년이구나. 여기 9억에서 15억은 27년. 9억 이하는 30년. 그래서 이거예요, 지금. 그래서 여기 계신 분들은 나하고 상관없지, 그게 아니에요. 여기 때린 다음에 그 다음 여기고요, 그 다음 여기에요. 이렇게 올라갑니다. 이렇게 올라갑니다. 자, 그러면 보시죠. 이게 왜 무섭냐? 예를 들어서 현재 10억이라고 해볼게요. 요 구간. 그러면 이렇게 10억에서 이렇게 쭉 있는데, 현재는 공시가격이 예를 들어서 8억이에요. 80%. 그럼 이게 집값이 그대로라 하더라도요, 요 9억 되는 거 있죠? 이쪽으로 올라가는데, 이렇게. 그럼 공시가격이 계속해서 오르잖아요, 이렇게. 공시가격이 오르면은, 뭐가 올라요? 무조건 재산세하고, 종부세 오를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거는, 집값이 그대로라 하더라도, 얘가 올라가니까 얘는 오르는 거고, 또 집값이 이 중에서 오를 수도 있잖아요? 그럼 얘는 같이도 이렇게 오르겠죠. 그래서, 제가 장담하는데, 정부의 부동산 대책이 아마 이제 대선이 좀 지나고 좀 나올 것 같은데, 뭐 그건 모르지만, 어쨌든 제가 좀 자신있게 말씀드릴 수 있는 거는, 어떤 대책이 나오더라도 이 공시가격 건드리는 거에 대해서는 안 나올 겁니다. 왜냐하면 저걸 안 건드리고 그대로 놔둬야지 훨씬 더 많은 영향을 미치니까. 근데 항상 여러분들이 본질을 좀 보셔야 돼요. 그래서 뭐 1주택 9억 이하 재산세 줄여줬다? 줄여준 거 아니에요. 공시가격으로 올려놨는데 특례세율 적용해서 약간 줄어든 것처럼 착시 현상이 일어나는 거지. 그래서 좀 정확하게 좀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뭐 좀 말씀드리고 싶어서 이렇게 가져왔습니다. 첫 번째 기사는 요 정도고요. 저희 두 번째 기사는 잠깐 조금 이따 볼 건데, 임대사업자 의무 위반 과태료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움 되셨습니까? 도움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부탁드리고, 관련된 내용 또 제가 계속해서 말씀드릴 거기 때문에 홈택스 모의계산 아까 제가 시뮬레이션 해본 거 잘 따라 하시면 좋겠고, 또 뭔가 추가적으로 나오거나 그런 거를 잘 들으시려면
구독하시고 알림 설정 해 놓으시면은 편하게 받아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본문 더보기하고 고정 댓글에는 여기 멤버십에 대한 이야기가 있으니까 좀 더 깊이 있는 특강 매월 들으시고 우리 세무사님하고 회계사님하고 직접 커뮤니케이션 하고 싶으신 분들은 여기 참고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어쨌든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저희는 잠깐 쉬었다가 2부 또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시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